자, 지금 올릭스를 보면 단기적인 약간의 조정 구간, 그러니까 이 고점 단계에서 현재 약간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점에 대한 신호가 정말 나온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위 구간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구간 진짜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 게 맞고 또 조정을 깊게 주고 다시 또 올라갈 것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기술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 올릭스 관련해서 제가 오늘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올릭스는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하게 타점 위주로 또 이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이런 흐름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남은 9월 달 더 좋은 일들 생길 거예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좋은 흐름 너무나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이 상승에 대한 파동 자체로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 현황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A, B, C 조정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상승에 대한 파동 우리가 이런 걸 좀 같이 잡아 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올릭스 자체가 이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점 바닥부터 이런 조정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직 상승에 대한 파동 그 끝자락이 멀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자, 처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명 올릭스라는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뭔가의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게 기술적인 시그널이 됐던 아니면 그때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재료가 터지지 않았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이. 그리고 또 시간 내에서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는 이상한 흐름들이 나온 뒤에 일리알릴리와의 계약건이 터지고 난 뒤에 주가는 계속 상승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때 올릭스는 항상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그 뒤에 더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아직 절대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단계이고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외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좀 잡아 나가면서 고점에서도 계속 물량을 잡고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 친구들이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큰 물량을 매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겠고 이런 타점들도 분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외인들의 자금들은 이런 기술적인 시그널 또 그런 기술적인 시그널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도세와 같이 자동으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부분 올릭스도 분명 제약 바이오지만 어 올릭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지금은 타점 위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정확한 타점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 다섯 파동에 대한 오파 고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했었던 이유 자체도 이런 고점이 높아지는 단계가 분명히 나왔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 대한 RSI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자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A, B, C 형태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새로운 파동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여기 단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이 3파동째 고점도 안 나왔고 저는 여기 단계에서 1차적인 분할 매도를 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조정 단계가 나온 그 타점에서 또다시 주가를 이끌어가는 확실한 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이 올릭스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런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구독자 방에서 이 올릭스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은 저희 구독자 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확한 타점이나 대응들 그리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올릭스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도 재밌게 같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올릭스라고 종목명만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정말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 내가 최근에 신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 잡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설문지 클릭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만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봐요.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경기 침체라고 하죠.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지수의 하락이 예견이 되는 가운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앞으로 정확한 대응과 타점 정확하게 저와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좋은 그림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